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10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아침 조간신문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부터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지금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초대형 악재인데 유한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는 포천도시공사 사장이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죠. 10월 말에 황무성 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유한기 당시 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에게 오늘 중으로 사퇴하라 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막 강요를 한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된 바가 있는데 그 녹취록은 그 내용은 다시 소개를 드리겠고, 자, 일단 아침 속보로 나온 기사 보시면은 인터넷판입니다. 조간신문에서는 마감이 다 끝났기 때문에, 대장동 뒷돈 의혹 유한기 숨진 채 발견. 자, 그리고 자택에서 유서도 나왔습니다. 유서 내용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 적부심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일단 이 혐의 같은 건 이겁니다.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포천도시공사 현재 사장, 유한기 씨가 새벽 2시쯤 유서를 남기고 경기도 고양시 자택을 나섰고 경찰이 오전 4시 10분쯤 이 가족들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을 벌였는데, 아침 7시 40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유한기 전 본부장이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주민이 신고를 했죠. 자택 인근입니다. 지금 이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어제 유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그래서 이 혐의는 2014년 8월에 하천대유 관계사, 천하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그리고 천하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억 원 뒷돈을 받았다.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 뒷돈을 받았다. 그래서 1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녹취록을 보시면은 상당히 그날 당장 사퇴를 하라. 2015년 2월 6일입니다. 그날이 화천대유를 설립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황무성 당시 사장은 대장동 이 개발 사업 그 수익 배분 방식을 놓고 유동규 본부장, 지금 구속돼 있죠. 유동규와 대립을 하던 사이입니다. 대립을 하던 관계죠. 그래서 유동규 쪽에서 이 황무성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임기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쫓아내기 위해서 황무성 사장을 소개했던 유한기를 시켜서 그날 당장 사표 내고 물러나라 이렇게 압박을 가했던 그런 녹취록이었죠. 유한기는 황무성과 같은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한 관계고, 유한기가 황무성을 유동규에게 소개시켜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시켜놨었죠. 일종의 허수아비 사장이었고, 실제로는 유동규가 뒤에서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유한기가 있었는데, 자, 그때 녹취록 내용을 보시면 유한기가 황무성 사장에게 오늘 중에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큰일 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관여를 한 인물입니다. 유한기는 오늘 그 극단적 선택을 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인데, 그때 이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천대유 쪽에 대규모 돈을 몰아주는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던, 그런 설계에 반대하던 황무성 사장을 쫓아내는 작업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성남시 안에서 그때 이 유동규가 U1, 유한기가 U2 이렇게 불릴 정도로 유한기, 오늘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는 유동규, 이 상당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또 한 사람 정진상,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의 비서실 부실장이죠. 핵심 측근이죠. 실세죠. 정진상과도 유한기 씨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녹취록을 보시면 한 40분 동안 녹취록이 되어 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이야기가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고, 유동규 이야기가 11번 나오고, 이재명의 핵심 측근, 비서실 부실장, 실세 부실장, 정진상 이야기가 또 8번 나옵니다. 그러니 이 꼭대기에 이 거분, 소위 말하는 거분,
이재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것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녹취록을 보면은, 이 유한기가 항무성 물러나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시장님 명을 받아서 지금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명을 받아서, 이재명 명을 받아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물러나라고 하는 건. 이런 이야기까지 막 했던 그건 녹취록인데, 수사가 지금 허지부지 되는 상황이었죠. 이재명이 실제로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대부분을 하천대유에 몰아주는 이 설계를 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항무성을 쫓아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음을 알 수 있는,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녹취록인데, 이 녹취록 수사가 지금 허지부지 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대장동 이슈, 이렇게 되면은 대장동 이슈가 되살아나겠죠. 그렇지. 대선 전국에 재점화될 텐데,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금 대형 악재를 만난 셈이 됐습니다. 이 대장동 이 설거머리 넘겨주고 무슨 쌍특검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하면서 물타기를 했죠. 윤석열 후보도 그때 과거에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를 무마한 그것 때문에 대장동이 이렇게 됐다 해서 같이 특검 받자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핵심 관계자 중에 한 명인 유한기 전 본부장이 오늘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또 유서 내용이 공개가 되면은 검찰이 다시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특검으로도 가야 되는, 만약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라도 이 사건이 다시 이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르는, 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선 지금 석 달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대형 악재가 생겼습니다. 오늘이 딱 한 석 달 남았죠. 3월 9일이 선거니까. 자, 그리고 이재명의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 거짓말 논란이 일어났죠. 특히 본인의 집안을 비천한 집안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본인의 한 행동들을 합리화시켰습니다. 비천한 집안이어서 캐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형수 욕설 사건이나 형강제 입원 또는 살인죄를 저지른 조카 변호 이런 것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집안을 비천한 집안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제가 이 취재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그렇게 비천한 집안이 아니었다. 그리고 또 가난하다고 비천한 집안이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다 논란에 대해서 거짓말 논란까지 막 불거졌었는데, 오늘 아침에 신앙 문제, 본인의 신앙의 양심까지 속이는 그런 거짓말 논란이 또 하나 일어났습니다. 신앙 문제. 이 신앙의 양심까지 속인 거짓말이 들통이 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큰 논란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간신문에는 실리지 않고 조선일보에서 인터넷판에서 처음 실었습니다. 자, 제목은 이겁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열심히 주님을 모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본인이 다닌다는 교회에서는 안 나온 지 오래돼서 재적 처리가 됐다. 자, 그래서 신앙까지 이것도 거짓말 하느냐, 별 거짓말을 다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인터넷판, 조선일보 인터넷판인데, 이 사진은 지난 5일에 이재명, 김혜경 부부가 지방에 가서 전북 정읍시 성광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한 뒤 기념 촬영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평소에는 그러면 교회를 가느냐? 교회를 안 간다는 거죠. 물론 정치인들이 크리스마스에는 교회 가고 성당 가고 또 석가탄신일에는 절에 가고 그런 이야기, 그런 흔한 일이지만은,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주님 모신다 했는데 실제로는 교회를 안 간다. 이게 또 거짓말 논란이 있는 겁니다. 2일에 대한민국 국가조창 기도회가 있었죠.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었고, 아내도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반주를 했던 독실한 성도여서, 아내도 성도여서 독실하다. 저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있다. 주님의 은혜로운 인도로 이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5일에는 아내 김혜경 씨와 정읍시 성강교회를 방문해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 기자가 이것을 취재를 해보니, 그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담임 목사가 지난 5월달 예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대선을 앞두고 또 집요하게 거짓을 갖고 공격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다. 벌써 이재명 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죠, 분당 우리 교회 장로다 이런 걸 갖고 공격한다 이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아마 그때 당시에 또 이재명 후보 반대쪽에서 분당 우리 교회 장로 신분 이런 걸 가지고, 장로도 아닌데 장로 신분 이런 거 가지고 또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찬수 목사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붙입니다. 이분이요 우리 교회를 떠나신 지가, 교회 출석을 안 하신 지가 10년 가까이 된다. 10년 동안 교회를 안 갔는데 열심히 주님을 모신다. 물론 교인들께서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배를 가지 않고 주님을 모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본인이 교회의 정식 집사가 아닌데 집사라는 이런 자기 소개를 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짓말 논란이 있는 것이죠. 분당 우리 교회 관계자는 JTBC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오래 다니지 않으면 제적된 상태가 된다. 이재명 후보 부부는 현장 출석, 그러니까 예배에 오지 않은 지 오래돼서 제적된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진중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자, 이 문제는 사실 2020년 봄에 3월에 그때 코로나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이 문제가 한번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기사를 찾아보니 이런 게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이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종교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종교 집회 전면 금지, 경기도 안에서. 그래서 그때 교계에서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반발이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집사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교회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사가 아니다. 그런 논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그때 당시 기독교 관련 매체에서 이것을 한번 찾아보니 이재명 후보는 2005년 11월에 분당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까지 한 3년 동안은 출석한 기록도 있고 소규모 모임에 참석한, 교회 안에 모임에 참석한 기록도 있는데 2009년 이후 주일 예배는 안 왔다고 합니다. 교회는 가면 주일 예배를 다 온 성도들을 기록을 하죠. 기록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주일 예배 기록이 없고 선거 때 되면 한 번씩 나타났다. 이것은 어느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이나 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부인 김혜경 씨도, 자, 이재명 후보는 아내 김혜경 씨와 함께 성강교회도 예배를 들었고, 아내도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반주했던 독실한 성도여서 열심히 주님을 같이 모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혜경 씨도 2011년 이후에는 교회를 간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는 안 갈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대선 후보로서의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 특히 가족 문제도 그렇고 신앙 문제도 그렇고 거짓말을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집사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정식으로 집사에 임명된 적이 없다. 이재명 후보는. 근데 이재명은 집사라고 계속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재명은 또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해명인지 변명인지 모르겠는데 정식 집사는 아니다. 집사는 집사인데 정식 집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어떤 교회에서는 집사 안수 집사가 아니고 집사 정식으로 교회에서 임명되지 않더라도 서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호칭을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것도 정식 집사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대형 악재가 터진 이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에서도 요즘 좀 들쭉날쭉하지만은 어쨌든 계속 윤석열 후보에게 밀리고 있죠. 밀리고 있어서 뭔가 반전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가뜩이나 반전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반전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대형 악재가 오늘 아침에 2가지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또 다시 위기에 빠졌는데, 지금 오늘 아침 조간까지만 해도 이 반전을 위해서 이재명
주변에서 한 가지 공격 포인트를 잡은 게 있죠.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대표와 관련된 사생활을 그 다각도로 막 제기를 하는 그런 조짐이 오늘 아침 조간까지에도 많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다른 두 가지 악재에 휘말려 버렸죠. 자, 한국일보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윤석열, 김건희 나와라 불러내는 여당. 근데 야당은 시간표대로 한다. 대꾸도 않는 야당. 자, 이 기사는 뭐냐면은 이재명이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 윤석열에게는 정책 토론하자. 나와라. 뭐 이렇게 해서 반전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김건희 왜 활동을 안 하느냐. 뭐 줄리 의혹 최근에 뭐 다시 줄리를 봤다는 뭐 20몇 년 전에 봤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 해명하라 막 이렇게 계속 촉구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꿈쩍도 안 한다.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어떤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조해지는 민주당 선대위 숨지 말고 1대1 정책 토론하자. 윤석열은 허수아비냐 이렇게 막 비꼬입니다. 왜 그 정책 토론 같은 것도 안 하냐. 연일 자극하는 그런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당대당 구도로 굳어져 가고 있는데 정면 대결보다 지구전으로 맞대응한다. 이런 전략이고. 자, 김건희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거의 뭐 대꾸를 안 하는 나올 때 되면 나오겠지.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까지 나섰습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건희 씨는 커튼 뒤에서 내조 운운할 게 아니라 국민과 언론 앞에 나와서 질문에 답해야 한다.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했네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장모 김건희 씨의 모친 채모 씨를 겨냥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업고 국정농단을 벌인 최순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지금 계속 뭔가 이슈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는 묵묵부답이다. 자,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격이다. 민주당이. 자, 이런 묘사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이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는 공격수를 자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대선 후보로까지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죠. 같은 여성으로서 김건희 저격수를 자임을 했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은 이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김건희 씨. 그런데 이 엄호에 나선 사람도 있죠. 김건희 씨 엄호 나선 이수정 그 경기대 교수, 이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죠. 이수정 교수가 엄호에 나서서 아니 국모를 뽑는 것도 아닌데 김건희 씨 자꾸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같은 여성인데 이 추미애 전 장관은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수정 교수는 왜 배우자를 공격을 하느냐. 무슨 지금 조선시대처럼 국모 뽑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이죠. 여야 유흥주점 근무 의혹 공방 전 이준석도 방어를 합니다. 대중적 호감도가 있는 인물이다. 김건희 씨는. 금태섭은 제2 김대업 사건 같아. 막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몰아붙여서 판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추미애. 자, 추미애 장관은 상당히 집요하게 김건희 씨를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SNS에 뭐를 올렸던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미애 페이스북에 건진요라는 말을 또 지어냈습니다. 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건진요. 이 글을 올려서 이 불법적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최은순, 김건희, 문현원, 학연, 지연, 사교계 이야기를 하겠죠. 사교연까지 백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이 정치인, 중진 정치인이 쓴 글이라고 좀 의심이 될 정도의 말들도 막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 씨가 결혼 전부터 중수과장 윤석열과 사귀고 있다고 장모 최 씨가 과거 수사 중에 은근히 내비쳤다고 한다. 그리고 줄리
주얼리 예명을 쓰는 김씨에게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안혜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 회장 인터뷰 기사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재를 하고, 자, 이렇게 김건희 씨 저격수를 자임을 했는데,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직접 관련된 뭐 고발 사주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슈를 시키지 못하니까 부인 리스크, 윤석열의 부인 리스크를 막 돌천해서 판을 한번 흔들어 보자. 이것이 어제부터 시작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터진 이재명의 두 가지 대형 악재. 자, 하나는 이 교회 신앙 심을 거짓말한 그런 의혹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한기 대장동의 핵심 고리 중 한 명, 유동규 이 사람들과 정진상을 거쳐서 이재명에게 올라갈 수 있는 의혹의 핵심이 그 키가, 그 키를 쥐고 있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건이 묻힐 수도 있지만은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그냥 묻히기보다는 유한기 씨의 이 극단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 이슈가 새로 불거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12월 10일 보내드린 조간닥풀이었습니다.